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인공지능 채팅봇 이루다 논란 결국 서비스 중단을 넘어서 데이터베이스와 딥러닝 모델 폐기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번 논란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일단 2016년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테이라는 그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다가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뭐 이루다 논란과 마찬가지로 뭐 혐오 발언이라든가 뭐 차별 발언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러한 어떤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례가 반복된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딥러닝 방식이라는 어떤 인공지능의 방식이 입력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공지능이 작용을 하면서 또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얻어낸 모든 데이터들을 통해서 점점 확장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루다 사용자층이 거의 10대가 85% 정도 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러한 어떤 10대나 특히 또 20대 이러한 연령층의 사람들의 대화를 데이터로 기반을 해서 이런 혐오나 차별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어떤 10대나 20대 젊은 층 안에 이제 그러한 사고 방식이나 문화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정부가 이번 논란 계기로 인공지능 윤리 법체계 정비에 나선다고 합니다. 2019년에 차별 금지, 인간 존엄성 보호 등을 담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번 논란을 보면 원칙이 좀 작동한 건지 의아하거든요. 신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이미 아직까지 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수많은 그 데이터들 그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이제 부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굉장히 그 유사하게 이제 모방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반응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 반드시 이제 어떤 그런 원칙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다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정말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인공지능 윤리 규범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경제 발전을 해오는 와중에 이제 그 발전이라는 것을 너무 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발전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일단 먼저 앞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러한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윤리 원칙이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적용이 되는 그 와중에 이제 하나의 법적 규제로 그것이 변화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은 그다지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AI 같은 경우는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도 그 AI 사용에 있어서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원칙들이나 그 작용 방식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교육적인 부분들이 조금 먼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황청 생명학술원이 지난해 2월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로마 선언을 제안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황청이 인공지능 윤리 구현에 직접 나선 배경은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저희 우리나라 정부도 뭔가 이렇게 그린 산업으로 이제 가고 있고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뭐 자율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에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생명학술론 자체가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에 이제 어떤 과학 기술이 올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인데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인간과 인간 생명에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교황청이 제안한 선언 중에 신부님께서 좀 특별히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좀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인공지능 기술, 특별히 이제 인간처럼 뭔가 이성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처럼 행동하지만 결코 인간일 수 없는 그러한 기술들이잖아요. 예. 그것이 인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을 돕고 인간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그 교황청 윤리선언은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특히 이루다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이루다라는 어떤 그 인공지능은 결코 이제 인간과 비슷하지만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최근에 보면 뭐 이루다 성희롱 뭐 이러한 표현이 이제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러한 성찰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자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간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